민서의 5분 책방 행운의 문자주의보 가지고 왔죠. 이거는 언제 읽은 책이었고 왜 이 책을 골랐는지 내용이 뭐였는지 간단하게 얘기해 주세요. 이 책을 한 3학년 때 읽었던 책이고 이 책을 고른 이유는 행운의 문자. 제가 핸드폰 처음 생겼을 때 애들이 행운의 문자를 돌리고 있어서 그게 뭔지 되게 궁금해했던 모습이 저랑 비슷해서 골라왔습니다. 그 글감은 많은 편인가요? 좀 되게 행간이 많지가 않네요. 그죠? 글자 수도 그렇게 많지는 않고 난 좀 두껍게 된 책인 줄 알았는데 그렇지 않았고 주인공은 어떤 아이고 무슨 일이 있었어요? 주인공에 대해 걱정이 굉장히 많은 친구. 성모 마리아. 이름이 리아거든요. 그래서 성모 마리아라는 별명을 갖고 있는데 진짜 말 그대로 정말 제가 걱정이 많고 하나하나에 너무 세세하게 걱정이 많아서 친구들이 많이 불편해요. 그렇죠. 근데 얘는 누구예요? 아, 이 친구 반에서 킹카. 얘가요? 네. 팔이 아니에요? 아, 팔이 아니에요. 근데 얘를 생각하면서 화장실에서 용변을 볼 정도로 얘를 좋아해요? 아, 그런 게 아니고 행운의 문자 주의보 때문에 이제 이 친구가 휴대폰을 받고 행복한 놈이라는 그런 사람에게 문자가 와요. 행운의 문자를 돌리지 않으면 불행이 찾아온다. 근데 이거 친구한테 이제 가가지고 소라라는 친구한테 가서 소꿉친구거든요. 그래서 친구한테 가서 아 이거 지워버릴까 이랬는데 자기 그 지우면 큰일 난다고. 자기 사촌 언니가 그 문자 보고 이게 무슨 뚱딴지 같은 소리냐면 지워버렸는데 그때 버스랑 사고 났다고. 그러니까 약간 미신 같은 거네요. 그죠? 그쵸. 행운의 문자, 민서가 받은 행운의 문자 내용은 뭐였어요? 저는 친구들 5명에게 보내면 행운이 따르고 그 다음에 만약 하지 않는다면 불행이 따른다. 그 내용들 비슷한 것 같아요. 그 옛날에 그런 거죠. 이것은 영국에서 온 편지입니다. 뭐 이런 느낌이죠. 행운의 편지? 네. 그럼 민서 그 5명한테 보냈어요? 5명 말고 15명한테 보내죠. 그거 보내가지고 그거 받은 애들은 싫어하지 않아요? 그러면? 싫어하진 않고 그냥 재밌게 해요. 자기도 재밌게 보내면 되니까. 좀 생각해요? 네. 그래가지고 행운이 생겼어요? 불행을 피하고자 행운의 문자를 보내요? 아니면 행운을 받으려고 행운의 문자를 보내요? 되게 약간 그런 게 뭐냐면 약간 행운의 문자가 주로 애들이 뭐 시험을 보거나 그때 많이 돌려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시험 잘 볼 수 있는 약간 뭐라 그래야 되지? 뭐라고 말하죠? 그런 뭐 부적? 부적 말고 징크스. 징크스? 그래서 저도 약간 이런 게 시험 주간 때 좀 돌리거든요. 아니 그래서 근데 초등학교는 정식의 기말고사, 중간고사가 없잖아요. 단원평가나 수행평가밖에 없는데도 그런 거에 신경을 써요? 아이들이? 그쵸. 뭐 같은 반 아이들은 똑같은 날 시험 보니까. 같은 날 시험을 보니까. 기말고사라고 뭐 따로 있는 건 아니지만. 그래서 얘가 걱정하는 마리아 성모? 성모 말이야. 리아의 이름이? 네. 리아는 걱정하는 일이 생겼나요? 아니요, 생기진 않아서 다 보냈거든요. 근데 이제 애들이 이제 불행 바이러스라고 막 놀리면서. 얘를? 네. 그러면 얘는 왜 그렇게 걱정이 많을까요? 옛날에 기후라고 해서 앉아있으면서 지붕이 무너질까 걱정하는 사람이 있었거든요. 그런 말을. 그거 그냥 기후야 이런 말을 해요. 뭐 화산이 폭발하면 어떡해요? 지구가 명말하면 어떡해요? 막 이런 얘기를 걱정하는 아이들이 있는데 그런 걱정을 왜 하는 거라고 생각해요, 민서는? 애초부터 사람이 걱정이 없을 수는 없거든요. 그쵸? 사람은 언제 죽을지 몰라요. 진짜 이렇게 얘기하는 순간 나에게 무슨 일이 생길지는 아무도 몰라요. 그거는 자기 자신에 대해서 너무 과신하는 거거든요. 내가 내 인생을 100% 통제한다. 그거는 너무나 약간 비성숙하다고 생각할 수 있어요. 왜냐면 100% 통제한다고 생각하는 것도 그것도 자기가 행운이 있을 때 가능한 일이죠. 그죠? 우린 전쟁 중이거나 아니면 밥을 굶는 상황은 아니죠. 국가적으로. 민서는 왜 이런 아이들이 항상 걱정이 많다고 생각해요? 되게 확신치가 않으니까 하나 같은 일에. 뭐에 대한 확신이 없어서? 자신에 대한? 아하. 그러니까 새가 막 나뭇가지에 있다가 나뭇가지 푹 부러져 버릴 수 있죠. 그죠? 근데 날면 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새는 나뭇가지를 믿을까, 자기 날개를 믿을까? 자기 날개. 그러니까 자기 날개가 있으면은 나뭇가지가 부러지면 날면 돼요. 그쵸. 근데 어떻게든 막 기어 올라간 애들은 그거를 나뭇가지가 부러지면 죽잖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그걸 대처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순간 되게 무서워지는 것 같아요. 물론 대처할 수 없는 일도 세상에 있어요. 선생님은 사람이 살고 죽는 거 있잖아요. 그건 어떻게 통제할 수 있는 게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정말 사랑하는 사람이 어려운 일을 겪지 않고 건강하기를 바라거든요, 항상. 근데 그런 일이 없을 수도 있죠. 그죠? 이게 선생님의 부모님도 이제 좀 나이 연세가 있으시잖아요. 그리고 중학교 3학년 때 학교 갔다 돌아왔는데 할머니가 돌아가셨어요. 선생님의 친할머니가. 그러니까 너무 갑작스럽게 말이죠.
그래서 원래 그렇게 시간이라는 게 누구한테는 되게 긴 시간이었거든요. 그날 하루가 마지막 교시가 7, 8교시가 체육이었는데 체육 대신에 다른 과목으로 바꿔서 되게 지루한 시간이었는데 집에 와보니까 엄마가 어서 준비하라고 했던 그날의 기억이 기억나요. 그래서 우리는 살고 죽는 거는 어쩔 수가 누가 통제할 수가 없는 거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때가 무슨 영화 속 필름처럼 생각이 나서 되게 두려운 느낌이 들어요. 그 죽음이라는 생각이. 그리고 친한 친구의 아빠가 갑자기 돌아가셔가지고 그날 기차 여행 가기로 했는데 그거를 포기했거든요. 그래서 그날을 정말 기억하죠. 지금도 만나고 있는 친구지만 그래서 그냥 그런 거 빼고는 걱정을 안 할 수 없고 걱정해서 진짜 걱정이 없는 경우가 어디 있겠어요. 그죠? 민서는 걱정이 많은 편인가요? 꽤 있는 편인 것 같아요. 어떤 걸 걱정하죠? 옛날에는 되게 막 2025년에 화산이 폭발한다. 뭐 이런 맞아. 거 그런 되게 얘기 했었어요. 걱정을 많이 했었는데 지금은 어차피 내가 통제할 수 없잖아요, 자연이. 그러니까 우리가 어쩔 수 없죠. 할 수 없는 거 그냥 살자 이런 느낌으로 그냥 살자? 그럼 자포자기 같은 거예요? 터지면 죽는다? 터지면 죽는다. 어쩔 수 없죠. 살면 사는 거고 못 살면 못 사는 거지. 걱정한다고 안 죽는 것도 아니죠. 그렇죠. 그러면 얘는 어떤 식으로 성장해요? 마리아는? 성장하는 게 나오진 않아요. 계속 이 그냥 상태로 걱정하고 마음을 갉아먹고 이렇게 지내요? 그쵸. 그렇게 지내죠. 그러면 이 작가님은 왜 끝까지 변화하지 않는 아이를 보여줬을까요? 이제 행운의 문자 그런 건 필요 없다. 필요 없다는 걸 얘기하고 싶었을 것 같아요. 네. 행운의 문자 같은 게 이제 별게 아니긴 하고 또 이렇게 받으면 약간 스팸 같잖아요. 그래서 이게 약간 불편하기도 하거든요. 네. 근데 그런 문자로라도 서로 연락해 보는 거는 좋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행운의 문자 주의보라는 게 이제 사람들이 그렇게 걱정하는 것만큼 영향력이 없을 수 있잖아요. 그렇게 영향력을 부여하는 거는 스스로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이제 끝의 내용은 잘 기억이 안 나요? 아니 나죠. 어떤 식으로 마무리돼요? 그러니까 이제 얘가 성장하는 열린 결말로. 어떻게 성장하는데요? 그러니까, 이제 좀 변해 보려고? 그러니까 되게 내성적이고 걱정만 했던 애가 이제 그걸 이제 문제를 해결해 가는 거죠. 문제를 어떤 식으로 예를 들면 어떻게 해결해요? 그거 나오지 않았어요. 해결하려고 한다. 네. 변화 과정. 거기까지. 그럼 2편이 나올 수도 있겠네요. 재밌으면. 그죠? 그렇죠. 그러면은 이제 보통 엄마가 아이를 낳아서 키우잖아요. 그럼 한 40% 정도는 되게 유순하고 잘 따라주는 아이거든요. 그리고 한 20% 정도가 느려요. 되게 좀 느린 아이. 그리고 나머지 한 10%에서 또 20% 정도가 엄청 기질적으로 예민한 아이. 그러니까 부모가 뭘 해줘도 예민한 아이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엄마가 잠깐 안 보여도 어디서 죽은 것처럼 울고 있는 그런 아이들이죠. 그러니까 세상에 그런 아이들도 있고 좀 이렇게 순한 아이 이런 애도 있고 좀 약간 느린 아이도 있잖아요. 근데 우리가 지금까지 살면서 그런 아이들이 필요 없다면 그런 아이들이 남아 있지 않았겠죠. 그죠? 도태되지 않고 남아 있다는 건 그런 아이들도 다 필요하다는 거예요, 사회적으로. 그죠? 그러니까 민서가 어떤 반에서 어떤 친구를 봤는데 얘는 왜 이렇게 걱정이 많지? 이런 애들 있을 수 있잖아요. 그리고 우리 민서의 전체적인 면에서 그런 면이 있을 수도 있고. 근데 그렇다고 그 사람이 가치가 없는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교실이라는 곳의 다양성을 좀 배우면서 살아야지. 좀 불편하다고 그런 친구를 너무너무 불편해하는 것도 자기가 예민한 걸 수 있어요. 그냥 그런 거보다. 왜냐면 예전부터 그런 아이의 부모 또 그런 아이의 조부모들이 그런 특징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살아남았잖아요. 그거는 이게 우리 사회에서 필요하다는 얘기이기도 해요. 있었기 때문에 살아남은 거예요. 그죠? 그리고 막 눈이 많이 왔을 때 이렇게 철로 된 지붕이 무너질 수 있을 거라고 아무도 생각 안 했는데 되게 좀 걱정이 많으시고 성견지명이 있던 사람이 대피하라고 해가지고 그게 다 무너져서 사람이 산 경우가 이번에 있었거든요. 농수산물 시장에서. 근데 그 사람이 피하라고 하니까 사람들이 막 짜증을 낸 거예요. 이거 어떻게 무너지냐고. 눈에 그것도. 근데 눈이 되게 무거운 눈이었대요. 이번에는. 그래서 그 사람들이 다 살게 되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혹시라는 일은 그냥 좀 짜증나더라도 해보는 건 괜찮은 것 같아요. 그런 걱정을 하는 사람들 있죠. 이거 무너질 것 같은데 라는 그런 사람의 말을 한번 들어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매사에 그러면 이제 진행이 안 되겠지만 그 사람을 한번 경청해 보는 것도 다양한 관점을 가질 수 있다고 생각해요. 여기는 마리아에게 한마디 하자면 걱정 그만해라. 그만해 걱정. 걱정하는 마리아를 이해하지 못해요. 적당히 어느 정도인데요? 적당한 걱정. 그러니까 사람들한테 피해는 주지 말아야죠. 얘가 하는 게 사람들한테 피해를 줄 정도예요. 아니 애들이 싫어하잖아. 애들이 싫어할 정도예요? 계속 그 얘기를 하고 막 이러니까.
그 엄마는요? 엄마는 얘를 이해해요? 아니요. 엄마도 이해 못해? 엄마는 기질적으로 불안한 사람은 아니고요? 네. 전혀. 그러면 행운의 문자주의보를 한마디로 하자면? 최근에 문자주의보 뻥이다. 아, 그거는 다 거짓말? 네. 민서 미신 같은 거 믿어요? 믿는 것도 있죠. 예를 들면? 뭐 빨간색으로 이름 쓴 죽은 사람. 아하. 옛날에는 이제 죽었을 때 그 사람의 이름을 빨간색으로 썼었거든요. 그리고 어떤 사람은 베개를 세워놓으면 사랑한 사람이 죽는다. 그리고 꿈에 이가 아, 빠지면은 그거. 누가 사랑한 사람이 그 죽는다 하는데 선풍기 틀고 자면 죽는다. 나 엄청 많이 이 빠져봤는데 사랑한 사람을 잃어본 적은 없어요. 그 꿈으로. 그리고 장이차라고 하거든요. 이렇게 돌아가신 운반하는 차를 보면 하루 종일 기분이 운이 좋다. 뭐 이런 미신들이 있어요. 그 민서의 징크스는 뭐가 있나요? 어떻게 하면 뭐가 좋은 거? 제가 뭐 따로 징크스가 있는 건 아닌데 뭐 횡단보도 건넜을 때 이 신호 안 걸리고 바로 건너기. 그게 징크스. 그러면 그날 운이 좋아요? 되게 좋아요. 그렇구나. 선생님은 징크스는 아니고 그냥 약간 직감 같은 게 있잖아요. 직감 같은 게 좀 약간 기분이 싸하게 느껴졌던 일은 결국은 다 쌓였던 것 같아요. 이거 왜 기분이 싸하지? 근데 자꾸 뭐 머릿속으로 아니라고 막 계속 했는데 지나고 보니까 그게 맞다. 이렇게 느껴졌던 일이 몇 개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게 차원이 1차원적이고 2차원이라고 생각하는데 미래의 내가 있을 수 있죠. 정말 미래의 내가 나한테 보내는 신호구나 이런 생각을 해요. 이거 왜 이렇게 싸하지 이 사람 보고 이러면 그 싸한 걸 도망가라고 알려주는 내가 있다고 생각해요. 뭐 100% 신뢰하진 않는데 한 80% 정도는 맞아요. 그 평점은요? 저는 5점 만점에 3점. 3점. 왜요? 부족한 점은? 그렇게 부족한 점은 없는 것 같아요. 스타일. 너무 옛날 책이어서. 2017년도 책이네요. 네. 요즘에 아이들이 좋아할 만한 건 아니에요? 그렇군요.